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사회탐구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1등급을 위한 확실한 선택 반갑습니다. 저는 신진호입니다. 드디어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강의 및 이제 커리큘럼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사회탐구,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필수 한국사까지 총 3과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좀 떨려요.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또 다시 풀커리로 진짜 1년간 같이 공부할 생각이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 스튜디오이자 제 사무실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떨려요. 준비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께 가장 최소 시간으로 얼만큼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을지. 사실은 여러분 사교육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또 떨렸어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 커리큘럼을 모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종 완성돼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강의 시작은 12월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미리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이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촬영되는 강의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2024 수능 대비 커리큘럼이 어떤지 많이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사실 뭐 PPT를 쓰고 이렇게 막 빔이 띄어서 하면 되게 좋겠지만은 제가 빔이 없어요. 네, 빔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이제 뭐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 가이드와 동시에 또 오늘 제가 이제 2023 수능 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해설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 해설 강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치르게 될 2024 수능에는 무엇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번 달려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요, 사실 강의를 꽤 오래 했어요. 약 5년 정도 했고, 작년에는 이제 한 해 정도 쉬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일들이 있고 해서 작년에 한 해를 쉬었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복귀를 해서 여러분들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 뭐 사회문화, 정치화법, 세계사 같이 공부했고요. 한능검도 같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특강 형태로 한번 연정했어요. 현장에서. 이제 신세파라고 해서 신진의 3시간 파이널에서 이제 한국사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네, 한번 연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풀커리 하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많이 떨려요. 제가 지금 떨린다는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떨려요. 확실한 건. 어쨌든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는 거 정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사실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도 하고요. 떨려요. 네, 떨리는 제가 4문제, 5문제 얘기한 것 같아. 제가 본격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올해 수능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 자, 2, 3 수능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한국사는 되게 쉬웠어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특강을 했는데 제가 토요일에 특강하면서 애들한테 그랬어. 뭐라고 했냐면은 1번 문제에 선사문화가 나오면 문제는 전반적으로 쉽게 낼 거야. 그리고 만약에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뭐 예를 들어 석굴암 본종불상이라든지 무령과 같은 이런 문화유산이 나온다면은 문제 자체는 좀 어렵게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선사문화가 나왔고 그 결과 이제 저의 신세파에 들어선 친구들은 성적대가 다 1등급이 나왔어요. 2등급 나온 친구 없습니다. 다 1등급 나왔어요. 1등을 그래도 막 한 개 틀렸다는 친구도 있고요. 원래 막 30 몇 점, 20 몇 점이었는데 막 48점 받았다. 막 수강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수능 한국사가요. 4등급, 3등급 맞추면 되지만 그게 굉장히 힘든 친구들 있어. 그런 친구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랑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스파르타식으로 갈 거예요. 그냥 한 큐에 끝내자고. 뭘 그래 길게 가져가. 수능 한국사를 맞지? 그래서 저랑 함께 갈 거고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도 문제는 쉬웠으나 사료 해석이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도 낯선 선지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동아시아사 문제 같은 경우는 16번 문제였나요?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민주당, 우리나라의 민주당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였고, 자 재심은 사료 같은 경우는 2001년 천수희벤 이제 총통이 당선되던 그 사료를 줬습니다. 그리고 6년 뒤라고 얘기하면 6년 뒤 맞죠? 네, 어쨌든 2001년 기준 6년 뒤가 2007, 8년이야. 그럼 요때는 이제 일본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됐거든요. 그리고 4년 뒤에 자민당으로 교체가 된단 말이야. 요런 내용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작년부터 해서 문제 트렌드가 사료 해석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세계사 같은 경우는 그 문제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13번 문제였나요? 연표 문제였지.
그 CIS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문제였고요. 독립국가연합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옐친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러시아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였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 읽어봤을 때 뭐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나오길래 뭔지 몰라요. 근데 뭐 연합이래. 도무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 하지만 CIS라는 걸 알 거고 16번 문제. 다들 가가 프랑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독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갔어요. 1차 대전 중에 제정이 끝났다라는 거. 빌헬름 2세가 퇴위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세계사 내용을 다 안다고 해도 완벽하게 풀기는 힘든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9월 평가는 어려웠었잖아. 그런 것처럼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모두 다 대비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지? 자, 저는 잠시 지금 물을 좀 마시고. 네. 여러분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커리큘럼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시간이 결코 여러분들 사실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해야 돼서 좀 바쁜데요. 저 11월 모의고사 대비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알고 있어. 하지만 잠깐만 시간 내서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순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대충 여러분이 다 알게 될 거야. 파노라마를 쫙 짤 수 있거든. 한 번만 들어. 알겠지? 긴 시간, 뭐 약간, 아니면 쉬는 시간에 들어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필수 한국사부터 가겠습니다. 자, 필수 한국사 커리큘럼은요, 단순해, 미안한데,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자, 첫 번째 커리큘럼은 우리 올킬 개념 완성입니다. 말 그대로요. 모든 것을 압살시켜버리겠다는 거야. 모든 개념 다 뽀개고 들어가자고. 왜 남겨? 다 부수고 들어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올킬 개념 완성 강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0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한국사 딱 20시간 만에 정리 끝내자고요. 뭘 더 길게 가져갑니까? 물론 내용은 제가 굉장히 딥하게 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올해 지금 평가원을, 그러니까 6구 수능을 봤을 때, 특히 수능을 포커스를 두자면은, 사실 근현대사가 많이 집중된 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시간이 진짜 없으면 근현대사만 하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 앞으로 지금 362일인가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근대사를 내가 정근대사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는 친구들 듣지 마세요. 근현대사 잘 알고 있다는 학생들 듣지 마세요. 내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는 친구들 안 들어도 되고 진짜 이 강의 사실 노벨을 위한 강의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정근대사는 잘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근현대사가 좀 약해요 하는 친구들은 들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내가 베이스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요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20강 동안 전체 개념 정리할 거고요. 요거는 저랑 함께 저의 이제 시그니처 한판 노트라고 있습니다. 한판 노트라고 해서 한 강당 필기를 쫙 우리 쓸 거예요. 이 한 판만 채운다는 게 아니라 2판, 3판 채워요. 걱정 마세요. 굉장히 많은 저는 수업이 필기량이 좀 많아. 그래서 선생님 저 필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 듣지 마. 알겠지? 필기하기 싫은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개념 정리하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저랑 필기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한판 노트. 한판 노트가 별 노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저거 준비해 주시면 돼요. A4 노트가 있습니다. A4 노트 같은 거.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저 이제 요게 제 강의 노트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놓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저 뭐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 하거든요. 요 정도 크기의 노트 한 것만 있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한판 노트, A4 노트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 올라가면 교재 파일을 올려놓을 겁니다. 뭐 탭으로 보는 친구들 탭으로 보셔도 되고요. 좀 출력해서 보려 하는 친구들 출력해서 보셔도 되는데 출력하려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탭 있는 친구들 탭으로 보고 선생님 저는요 없는데 하는 친구들은 제가 봐야 될 부분만 뭐 예를 들어 사료 파트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파트 요거만 따로 발췌해가지고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프린트해서라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료는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교재 파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복습 테스트는 OX 선지로 진행이 됩니다. OX 한 주차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시작을 할 때 OX 선지 한 50선지거든요. 선지 50개를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한 타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한 주마다 3강씩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한국사는 다져 남았다. 한국사는 제가 이제 마음대로 촬영을 하긴 할 건데요. 어쨌든 주차별로 나눠서 복습 테스트 어쨌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제가 또 강의 진행하면서 안내를 그때그때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케이 개념에서 20시간 딱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요, 우리 지금 11월 중순이잖아. 11월 말부터 촬영해서 12월 말까지. 그래서 올해 안에 촬영을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1월 달부터 보시든 언제부터 보시든 상관없어. 촬영은 다 끝낼 거니까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좀 많이 지날 거야. 시간 많이 지날 거고요. 한국사를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사이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수험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 사이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 공부하랴, 영어 공부하랴, 막 국어, 수학, 탐구 막 열심히 공부해 영어 공부하고 한국사는 잊은 지 오래야. 그러다가 6월 평가원 직전이 되면 와씨 어떡하지? 한국사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 사실 그때 안 된 친구들은 많거든요. 선생님 제가요 6월 평가원 전에 한번 한국사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많아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사실은. 맞지?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개념 완성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EBS 수능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연계교재제 필수는 아니야. 필수는 1번하고 D 나오는 신세파라는 강의거든요. 자, EBS 수능 특강을 제가 직강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는 거야. 자, EBS 수능 특강을 직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 특강 전체를 다 제가 이제 강의를 찍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제 얼굴이 안 나오고요. 태블릿으로 제가 찍을 거야 이거는. 양이 너무 많잖아. 이거 계속 뭐 찍고 영상 편집하고 하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짧게 갈 거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얘는 러닝 타임도 좀 길 수도 있고. 그래서 수능 특강 전 문항 문제풀이 다 해드릴 거고요. 거기 있는 개념, 사료, 자료 플러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 현재 계획으로는 한 15강에서 20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념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들어야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20강 정도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 필기 따로 안 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필기를 할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쭉 달려나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5월 달에 한 3주간 딱 촬영할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촬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어쨌든 5월 즈음에 완강을 한다라는 것 정도. 그래서 6월 평가원 딱 들어가기 전에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름방학 때 하는 특강입니다. 요거는 진짜 줄여서 EBS 6시간 특강이라는 건데요. 6시간 보객기. 요건 특강 형태로 이제 EBS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선별하고 기출 문제들 있잖아.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기출들 그것도 선별을 해서 이제 기출과 EBS를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정리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6강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8월 달에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라고 설명을 또 할 거예요.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게 대망의 베스트셀러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굉장히 극찬한 강의예요. 바로 신세파입니다. 이 신세파가 뭡니까? 줄임말이거든. 신진호의 3시간 파이널이라고 해서 얘는 딱 3시간 만에 끝나요. 선사시대, 그러니까 정근대사 한강, 근현대사 2강 정도 진행이 될 건데 3시간 만에 모든 걸 다 이제 해드릴 거고 6, 9,
수능, 그 다음에 24학년도 수특까지 싹 다 분석을 해서 뭐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 이거 중요해 라고 하는 거 다 설명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는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10월 말 내지 11월? 네, 10월 말에 진행될 거고요. 이 신세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종 점검 한국사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필수 한국사의 전체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그 외에 필요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Q&A 항상 열려 있고요. 여러분 질문하시면 다 답변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시면 다 답변해 드려요.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Q&A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동아시아사 세계사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대비로 탐구기 때문에 필수 한국사 달리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려요. 자, 그래서 자 고3 N수 동아시아사 세계사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칠판잘 꾸미가 그런 성경이 아니라가지고. 네. 자, 동아시아사 세계사 커리큘럼은 전체 우선 4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회탐구 커리큘럼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4단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스텝 1. 스텝 1은 마찬가지로 얽힐 개념 완성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한국사랑 똑같아요. 모든 것을 압살해버릴 거야. 동아시아사 세계사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정리해드릴 거예요. 역사적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인과관계, 배경, 그리고 원인, 그리고 경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까지 사건을 싹 다 일목요연하게 흐름을 쫙 정리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말하는 연대기적 사고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흐름으로 접근시켜 드릴 겁니다. 흐름과 이해로 플러스 암기가 받쳐지는 거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옳게 개념 완성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옳게 개념 완성은 우선 12월 셋째 주부터 촬영이 돼서 3월 모의고사 치기 전 2월에 완강이 될 겁니다. 전체 10주 완성이고 30강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30강으로 정리를 모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촬영을 해서 월요일날 업로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는 월요일 업로드가 될 거고 주마다 3강씩 업로드가 될 겁니다. 설 연휴 같은 경우는 별도 보강으로 진행돼요. 설 연휴 때는 저는 이제 휴강이기 때문에 별도 보강으로 제가 또 올려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옳게 개념 완성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자, 저랑 함께 우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판 노트를 할 거예요. 한판 노트. 자, 한판 노트. 이 한판 노트를 통해서 전체 쫙 또 우리 개념의 파노라마 알죠? 한판 쫙 정리하고 막 전체 막 설명하면서 이거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노트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많이 앞에 나서 놀랬죠? 한판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재 파일 역시 올라가는데 여기는 교재 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할 것들 그리고 고난도 사료라든지 뭐 문제풀이 팁,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거는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수업 순서는 이래요. 맨 처음 딱 우리 만나면은 이제 복태 진행할까? 마찬가지로 여기 복수 테스트 있어요. 네. 물론 첫 주차부터는 아니겠지만 두 번째 주차부터 2주차부터는 복수 테스트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 타임이 딱 들어오면은 복수 테스트 시험 칠 거고요. 복태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진도로 나가는데 한판 노트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한판 노트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한판 노트 필기 쫙 끝났잖아. 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교재로 가서 교재에 있는 이제 자료들, 우리 그 서술되어 있는 우리 이제 교과서 내용들 싹 다 이제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밑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서 부가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사료로 보는 세계사가 있습니다. 스텝 2입니다. 거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료, 최근 이제 기출되었던 사료나 수특수 안에 오랫동안 실려있던 사료들 같은 거, 기출에서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료들,
뭐 이거 다 끌고 와서 사료를 쫙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사료인데 여기 보면 이런 키워드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3가 최근 2개년 6구 수능, 그러니까 22 6구 수능, 23 6구 수능에 있는 관련 문제들을 같이 풀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얘 이런 내용 담고 있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하는 거야 라고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텝 4가 이제 복습으로 하는 이제 복습 키워드 퀴즈가 뒤에 있어. 마지막 매 이제 테마마다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 완성 강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총 4단계로.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한판 노트는 뭐 A4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트가 있다면 어떤 노트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노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스텝 2입니다. 자, 개념 커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입니다. 심화. 덕킬 심화 완성. 자, 최근 동아시아 사색에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탐구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심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야. 자, 그래서 이 심화 완성은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9주 분량으로 진행됩니다. 9주 27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 토요일 촬영에서 월요일 업로드가 될 건데 덕키 심화 완성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되게 재밌을 거야. 예? 자, 우선 마찬가지로 한판 노트는 딱히 우리 그 쓰던 노트가 있을 거 아니야. 동아시아사 노트는 동아시아사 노트. 개념 필기하면 그 뒤에다가 이제 마저 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던 한판 노트 그대로 같이 들고 오시면 되고 여기도 교재는 진짜 필수입니다. 알겠지, 얘들아? 자, 왜냐? 여기는 교재 기반에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반드시 들고 오셔야 되고 복습 테스트 마찬가지로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자, 이 수업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테마들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어. 예를 들어 쌤이 개념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을 거야. 근데 올해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럼 그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대지마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지마에 대해서 이제 1600년, 1632년대, 31년, 35년, 39년 그 사이 틈틈 41년까지 결국 41년 네덜란드 이제 대지마 그까지 쫙 설명했는데 굉장히 깊게 한 결과 여러분들 또 문제를 또 맞출 수가 있었잖아요. 11번 문제였나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테마별로 굉장히 깊게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우선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표 하셔야 돼요. 연표를, 물론 연표 문제가 줄어든 건 맞아, 옛날에 비해서. 근데 연표 안 할 거야? 연표 해야지. 인과관계를 알아야지, 연표. 그 다음에 지도 할 거예요, 지도. 세계사 9월 평가원 킬러 문제가 사료와 지도가 복합된 형태였어. 그러니까 사료와 지도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지도에서 보여야 될 내용이 사료에 녹여져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도 볼 거고 인물 특강도 합니다. 인물. 뭐 예를 들어 크롬웰, 뭐 세계사 크롬웰 하면 뭐 네이즈비 전투라든지 뭐 아니면 스코틀랜드 원정 간 거, 항해법 이런 거 나오겠지. 인물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료 해석 연습. 사료 해석 연습 오늘 필수입니다. 이제는 안 하면 안 돼. 바보야 그건 안 하면은. 실제 평가원이 낼 만한 사료들 가나 뚫어가지고 막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 더 크게 되면 가나다 뭐 가나 나다 가다 막 다 이렇게 할 거야. 복잡하게 사료 해석 시킬 거고요. 플러스 도시. 자, 10월 모의고사 베를린 그 외에 뭐 난징 요번에는 항저우 나오죠. 동아시아사에서 항저우. 물론 시박사라는 좀 많이 쓰다 맞지? 시박사라고 하는 무역 관청의 기능 해외 무역이었던 거 우리 알았기 때문에 항저우는 쉽게 골랐을 건데 그 외에도 좀 어렵게 된다면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이냐. 도시나 지역 뭐 예를 들어 플랑드르 지방이라든지 슐레지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알자스 로렌 지방 이런데 특히 알자스 로렌 지방 굉장히 복잡하죠. 인과관계가 왔다리 갔다리 독일과 프랑스 간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정리를 같이 갈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요 스텝 3 갑니다. 자, 스텝 3는 트릴 엔제 문제풀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엔제 강인데요.
이 엔제 강의는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업로드가 되는 강의입니다. 버전은 두 개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뭐 볼륨 1, 볼륨 2로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우리 강의에 있는 커리큘럼 저기에 있는 볼륨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볼륨 1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은 최근 3개년 3개년의 수특 수완이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요. 2일 대비, 2 대비, 2, 3 대비 수특 수완에 있는 선지들이 있어. 싹 다 끌고 모을 거예요. 끌고 모아서 선지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문제 풀면 선지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선지가 있어.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가만무역을 실시하였다라는 선지가 있어. 그럼 이거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에 해당되지만 명나라도 해당이 되는 선지야. 그럼 둘 다 일본, 무로마치, 명 이렇게 다 적는 거지. 이 선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들 다 같이 하겠다는 얘기야. 굉장히 많은 선지들을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 수특수한, 근데 선생님 기출은 안 봐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출 봐. 그래서 볼륨 2 같은 경우는 우선 올해 수특수한, 그러니까 2024 대비 수특수안에 있는 거 플러스 기출에 있는 것들 싹 다 끄집어서 기출에 나왔던 선지들 뭐 다 뽑을 거고요. 사실은 볼륨 1, 볼륨 2는 모두 다 뭐냐면은 선지 분석 강의예요. 선지 분석. 선지를 진짜 미친 듯이 뜯을 거거든. 뽑아보고 뜯어보고 쪼개보고 막 그냥 과정을 반복해 나갈 거야. 근데 선생님 세계사가요. 동아시아사들 세계사들 있잖아요. 저 사료에서 덕킬에서 했고요. 선지 분석 트릴에서 했어요. 근데 그 둘이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돼요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트릴의 볼륨 3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볼륨 2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볼륨 3를 만들어서 볼륨 3는 뭐냐면요. 통문제를 풀어드리고 통문제 전체 문제를. 근데 전체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볼륨 1과 볼륨 2는 제가 자체 제작 교재로 들어갈 건데 볼륨 3는 제가 자체 제작을 안 합니다. 볼륨 3는 뭐냐면은 기출 교재, 시중에 있는 그 기출 교재 중에 그 엄마 혀라는 교재가 있어요. 네, 저희 별 표시했잖아. 요 교재를 가지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설명을 쫙 해드릴 거예요. 문제풀이 해드릴 거예요. 이 교재로 전체 쫙 다 설명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통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친구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마땡텅 교재로 다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예요. 문제풀이 그럼 총 3개 시즌이 있는 거다, 맞지? 그래서 좀 약간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3개년 수특수한 요거 볼륨 1이 한 빠르면은 4월에서 5월 정도에 개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륨 2는 확실하게 7월에서 8월에 8주간 진행됩니다. 얘는 8주. 위에 거는 6주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볼륨 1은. 그리고 기출교재 볼륨 3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오면 제가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찍을 것 같고요. 얘는 몇 강이 나올지 모를 거예요. 사실 기출문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800문제, 90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은 마땡텅 교재가. 그래서 또 그거에다가 뒤에 부록으로 부록은 제가 안 풀어드릴 거고 어쨌든 여기 있는 거 다 다루면은 한 40강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새 버전 준비를 했습니다. 트릴 엔진 문제풀이로. 그리고 마지막 스텝 4 갑니다. 마지막은 파이널입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강의인데요. 파이널은 바로 제가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우선 파이널리스트 라는 강의가 있어요. 파이널리스트, 마지막 파이널, 진짜 마지막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는 우선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10회분 플러스 탑10 주제 특강. 탑10 이제 최고 빈출, 최고 난도 빈출 탑10 주제 특강을 해서 전체 10주 30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30강. 얘는 9월부터 시작돼서 11월까지 쭉 이어질 거고요. 11월 수능 전에 완강이 될 겁니다. 근데 파이널리스트 이렇게 길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진짜 수능 직전 주에 뭘 할 거냐면은 신세파예요. 여기도 신세파가 있어요. 이 신세파 동아시아사 세계사 3시간 만에 정리할 거고요. 이 3시간은 뭐냐면은 이제 올해 나온
24제 이제 이때 24 수능의 6, 9평 그리고 23 수능의 6, 9 수능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게 나오니 중요하다라는 일명 이제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같은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세 파악까지 하면은 1년간의 동아시아사 세계사 필수 커리큘럼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자, 선택 커리큘럼은 요건 지금 아직 제가 좀 더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커리큘럼은요. 우선 첫 번째 EBS 수특수완을 다 풀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이 강의에 제 얼굴 나오는 강의는 아닐 거고 이제 태블릿으로 진행을 할 건데 태블릿 이제 화면 녹화 기능으로 찍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EBS 수특수완 전문항 풀어드리고 해설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고 저래서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그게 있을 거야. 자기가 재수나 N수 하는 친구야. 근데 개념부터 들어서 가기 너무 좀 빡센 것 같아. 뭐 물론 심화완성이라든지 엔제 문제풀이 이런 건 들을만 한데 파이널리스트는 들을만 한데 처음부터 가고 싶진 않은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번 강의는 올킬 컴팩트입니다. 요건 이제 N수생 용도고요. 사실 올킬 컴팩트는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일정이 너무 바쁘면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올킬 컴팩트가 시작을 한다면 3월이나 4월 달에 할 거야. 6평 어쨌든 6평 전에 완강을 해드릴 건데 좀 늦게 겨울방학 때 하는 제 강의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모두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3 동아시아사 세계사 커리큘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저와 함께 할 건데 좀 부담도 돼요. 맞아요. 부담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내가 수험생이라니 이제 마음이 좀 착잡하고 원래 선배들 수능 치고 난 그 뒤가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입니다. 이제 나도 수험생이구나라는 학교에서도 이제 너네 수험생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뭐 2학기 기말고사도 남아있고 아직 내신이 마무리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마음이 좀 착잡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제 남은 1년입니다. 1년 박 터지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성적이 되게 크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제 1년만 딱 고생합시다. 1년만 고생하면은 이제 겨울 이제 딱 이제 크리스마스와 첫눈과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년 같이 달려봅시다. 네, 이상으로 해서 우리 2024 커리큘럼 가이드 설명 다 끝내드렸고요. 혹시 고12 친구들은요, 선생님 고12 대비 강의는 없나요? 하는 친구도 있는데 고12 대비 커리큘럼 가이드는 제가 별도로 찍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